안녕하세요. 올리비아맘 메이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사실 좀 좋지 않은데요. 올해 마지막 강의를 다 찍고 나니 이렇게 목이 좀 착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저학년 아이들 학습 스케줄 어떻게 세우는지 또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짧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린 그 엑셀 파일 원본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양식 있잖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2학년이다 그러면 사실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폼 자체를 아이와 공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3학년 정도 되면 아이에 맞게 오늘 학원을 다녀왔으면 그 학원 숙제를 바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음날 하는 것이 좋은지는 아이와 의논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학년이라면 이 양식 그대로 어머님이 엑셀 작업을 하셔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셀 작업을 하셔서 자,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출력을 해서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이 맞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3학년 정도 됐다 싶을 때는 얘를 많이 출력해 놓으세요. 출력을 해서 저는 집에 있는 제본기로 이 북을 만들어 놓습니다. 스케줄러를 아예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연필로 자, 이 자리에다가 누구누구 얘 하면 이름을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 아이 이름이 올리비아야. 그러면 올리비아의 스터디 플랜 몇 월? 지금이 만약에 12월이야. 그러면 디셈버. 이렇게 해서 수기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칸이 두 칸씩 있는데요. 위에 칸에는 항상 시간을 적고 아래 칸에는 공부할 내용을 적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월화수목금을 하나로 모아놨냐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는 아침 공부를 한 40분 정도 하는데요. 7시에 하면 7시 40분에서 45분 정도 끝나고 그다음에 아침 먹고 8시 한 10분쯤에 등교 준비를 해서 학교를 갑니다. 그럼 이 부분의 아침 공부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냥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항상 우리는 2학년 때부터 사전 읽기 4페이지는 항상 기본이었고 또 2학년 후반부터는 어휘왕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휘왕 해야 되고 이때 3학년 계획표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브릭스 그래머 매일매일 2페이지씩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플라토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도 데이 하나씩 했었고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여쭤봐요. 이거를 하루에 다 하는 거냐? 근데 저희는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아이의 스피드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많이 익숙했던 거라서 자, 이렇게 위에는 시간을 적고 아래는 공부할 내용을 적는데 이 부분은 이제부터 하나씩이라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것보단 일찍 일어나서 공부 좀 하고 학교에 가는 바람직한 모습을 더 원합니다. 아이마다 물론 또 밤에 공부 잘 되는 아이도 있고 아침에 공부 잘 되는 아이도 있지만 아직 선택할 수 있다면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씩 우리는 마침 사전 읽기를 시작했으니까 국어 사전 하나, 그다음 아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어휘 요런 거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2학년이라면 아직 어휘왕 교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연산을 하면 참 좋겠죠. 이 연산 복습이 뭐냐면 이때는 아마 분수를 나갔었던 것 같은데 곱셈, 나눗셈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넣어요. 까먹으니까. 그래도 가끔씩 좀 해라.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도 연산 복습 대신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2, 3학년에 쓰는 교재 있죠. 뭐 기적의 계산법을 써도 좋고 3, 4학년이라면 디딤돌 연산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엄마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날그날의 데일리 학습 스케줄이 이렇게 칸이 나와 있는데, 칸에다가 굳이 식사 시간, 쉬는 시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제가 시간을 뺐죠. 이제 3학년부터 저희 아이는 일찍 시작했으니까 이러한 리듬을 7살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면 학교 갔다 와서 바로 하든 아니면 책을 읽고 하든 좀 자율적으로 두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미 3년을 한 아이입니다. 근데 처음이라면 아직은 자율성이 너무 많은 자유를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습관과 루틴이 쫙 잡혔다면 그 다음엔 자율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법도 보시면 항상 시간을 적고 그다음에 이때는 뭐 수학을 공부하는 날이면 무슨 수학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사고력 35에서 40페이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적어서 1시간 동안 사실 이 사고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네가 문제를 풀고 모든 학습의 끝은 오답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오답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너의 자유시간. 그렇다고 자유시간에 뭐 영상을 보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휴대폰을 쥐어준다거나 사실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게 더 재밌기 때문에 공부를 또 대충대충 하죠. 그런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가정마다 다르지만 저희 집은 아직까지 휴대폰이 없어요. 있더라도 휴대폰을 보는 시간은 공부 끝나고 쉬는 시간은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다음 것도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여기 또 빠장 문학을 3시 뭐 20분부터 또는 3시 30분부터 시작인데 손 놓을 수 있겠어요? 그게 정말 컨트롤이 된다면 이 아이가 2학년, 3학년이기는 힘들죠. 이거는 어머님들이 좀 엄격하게 아이에게 규칙을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아이의 출력을 해놓고 아이와 함께 쓱쓱쓱쓱 채워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어머님이 아이의 세팅을 쫙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의 기질과 성향과 그동안의 아이와 엄마의 합을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작성해서 1월 2일이란 날짜는 온 우주가 도와주는 날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게다가 방학입니다. 방학은 공부를 더 해서 신학기 때 내 실력이 점점 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정말 쇼트트랙으로 따지면 코너링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에는 아이와 놀기도 하고 추억도 쌓지만 더 중요한 건 공부 습관과 이 생활 계획표, 학습 계획표를 따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시기가 돼요. 이 시기를 1월 1일, 1월 2일에 기회를 받아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